봄이 왔네 봄이 와 처녀의 가슴에도 남을 캐러 갔다가 엉금엉금 귀여워져. 왜? 네, 너무 무리하게 또 겨우 내내 움직이지 않다가 갑자기 또 그냥 뭐 안 좋은 자세를 구부리고 앉아갖고 몇 시간 동안 남을 캐면 고관절도 나가고 무릎도 나가고 뭐 준비 없는 그죠? 네, 활동은 그렇게 또 통증을 또 불러와요. 사투리로 요즘은 사투리가 또 뭐 이렇게 뭐 유행이래요. 근데 이제 날도 따뜻해지고 그러니까 남녀가 또 청춘 남녀들이 데이트를 하러 그렇게 다닌대요. 서울 사람들은 이제 분위기가 탁 무르익으면 서울 청각은 서울 처녀한테 난 너만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요. 난 너만 사랑해. 근데 경상도는 뭐라 그래요? 내 알라도 이런 데잖아. 예. 전라도는 너요 이런데 너요 그냥 그러고. 예. 충청도는 뭐라 그럴까? 그래시오. 예? 너요. 너예요 그래요? 예. 충청도는 말을 하다가 말이 느려. 내가 춤. 다음에 얘기할게요. 다음에 얘기할게요. 예. 사랑하는 방법도 가지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정 표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표현해요? 어떻게 표현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하는 사람이요? 네,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분한테. 잊어버렸어요.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네. 이제 봄철이 되면 좀 활동이 많이 늘어나죠. 그죠? 보통 이제 겨울철에 뭐 조심해야 될 게 많다고 해요. 여러 가지로. 왜냐면 이제 뭐 근육도 수축이 되고 혈관도 수축이 되고 혈액순환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질병으로부터 좀 조심을 해야 될 시기이긴 한데 사실은 이 관절에 관한 부분은 사시사철 조심해요. 관절은. 이제 그 인간의 관절이 약 206개가 있다 그래요. 오늘은 관절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인간의 관절은 약 206개의 관절이 있대요. 뼈가 200, 죄송해요. 뼈가 206개. 네. 뼈가 206개인데 이 가운데 관절이 약 100여 개 정도가 된대. 관절이. 근데 얘네들이 하루에 얼마큼을 움직일까요? 총 합쳐서 206개의 뼈, 100개의 관절이 하루에 움직이는 숫자가 10만 회래요. 1만도 아니고 10만 회. 네? 우리 온몸에 있는 관절이 10만 번을 움직이는 거야. 얼마나 많이 움직이겠어요? 그죠? 하루에 10만 번. 열흘이면 100만 번. 그죠? 네, 100일이면 1000만 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껏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날짜를 곱하고 거기에다가 10만을 곱하면 우리 관절은 진짜 다 죽을 때까지 셀 수가 없을 만큼의 많은 횟수로 움직이는 거예요. 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관절은 이제 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관절하고 관절은 자꾸 부딪히잖아요. 그죠? 자꾸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 있냐면 요 사이하고 요 사이가 요만큼 연골로 쌓여 있어요. 연골로 쌓여 있어요. 그런데 연골로만 쌓여 있다고 하면 사실은 얼마 쓰질 못해요. 연골도 되게 부드럽기 때문에 금방 닳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이렇게 윤활막이라고 하는 막이 있어요. 막. 그리고 이 안에 윤활액이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는 윤활막이 이렇게 쌓여 있고요. 이 안에는 윤활액이 들어있어요. 예. 여기가 이제 연골이에요. 연골.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관절과 관절 사이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윤활액도 줄어들어요. 겉 몸에 이제 물기가 많으기 때문에. 겨울철에 특히 물을 안 마시는 분들은 특히나 어떻게 해요? 윤활액이 줄어드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안 좋은 자세, 양반다리를 하거나 뭐 쪼그려 앉거나, 근데 우리 주부들은 많이 그런 자세를 취하잖아요. 양반다리는 안 해도 쪼그려 앉는 거 많이 하잖아요. 인체 구조상 남자들은 쪼그려 앉는 거 뭐 이런 거 잘 못해요. 근데 여성들은 골반이 남자보다 훨씬 더 유연하기 때문에 쪼그려 앉거나 뭐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뭘 앉아서 걸레질도 하고 쪼그리고 앉아서 쪽파도 다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자세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관절에 더 무리가 가요. 이 무릎이 어느 정도 되면 체중 1kg당 약 3kg 정도의 하중을 받거든요. 체중 1kg당 3kg의 하중을 받아요. 무슨 얘기예요? 3배. 내 몸무게의 3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네, 하중을.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많은 부담을, 무리를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어요. 65세를 넘어가는 연령대의 관절염 비율을 보니까 남성은요, 약 17%밖에 안 돼요. 남성. 그런데 여성의 경우에는 41% 정도가 돼요. 차이가 많이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왜 그럴까요? 생활 습관, 생활 자세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나 이제 폐경기 이후에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골다공증이라든가 뼈가 약해지는 이런 과정도 있는데, 더 확실한 이유는 뼈가 약해져서가 아니라 근육이 약해져서예요. 그래서 이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습관 악순환이다. 네, 저주다. 생활의 저주다. 왜냐면 활동량도 줄어들고 생활 반경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왜 악순환이라고 하냐면, 일단 근육량이 감소를 하잖아요. 근육량이 감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근육량이 감소를 하면 관절의 부담은 증가합니다. 근육량이 감소하면, 왜냐면 이 근육이 충격을 대신 받쳐주거든요. 그러니까 허벅지 근육이 좋은 사람은 무릎이 좀 약해도 어떻게 해요? 충격을 좀 버텨줘요. 그런데 이게 약해진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근육이, 인대가 이렇게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육이 이런 식으로 붙어 있을 텐데, 얘가 이 근육이 약해지면 이 충격을 못 받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관절의 부담이 증가하면 통증이 증가합니다. 그죠? 통증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돼요? 활동량이 줄어들겠죠? 네. 활동량이 줄어들으니까 근육량은 감소하겠죠? 네. 그래서 근육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이 악순환의 고리는 시작이 돼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가 건강한 다이어트 뭐 이야기도 했지만 근육량을 올려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뭐 그냥 뭐 무거운 뭐 엽기 들고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히 까치발만 하루에 100개씩만 해도 근육은 유지가 돼요. 여러분 의자에 앉아갖고 양 발을 들어서 이렇게 들었다가 3초 내렸다가 이것만 하루에 100개씩만 해도 허벅지 근육은 단단해집니다. 굳이 뭐 하루에 뭐 그냥 뭐 몇 보 이상 3,000보를 걷느니 뭐 계단을 오르니 하다가 또 아이고 무릎이야 발목이야 이거보다는 그냥 집에서 이렇게 까치발 뜨고, 그죠? 의자에 앉아서 두 다리를 뒤로 이렇게 힘을 받쳐서 엉덩이 딱 손 받치고 두 다리만 쭉 폈다가 내렸다가 이거를 하루에 100개씩만 해도 허벅지 근육 단단해지고 종아리 근육 단단해지고 해요. 근데 이런 생활 습관이 좀 잘 돼 있는 분들, 특히 허벅지 엉덩이 근육이 발달되어 있는 분들은 통증이 생겨도 활동량이 그렇게 줄어들거나 장애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이제 악순환이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제 점점 통증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네, 우리 생활이.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원장님, 관절염하고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어떻게 달라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관절염은 뭐 때문에 생겨요? 노화나 그 다음에 잘못된 자세나 그 다음에 근력이 줄어들음으로써 생겨요. 주로 어디에 생기냐면 무릎에 많이 생기죠. 그 다음에 고관절에도 많이 생겨요. 그 다음에 척추에도 많이 생기고 특히 손가락 마디인데 어디 끝마디, 손가락 끝마디에 많이 와요. 손가락 끝마디에. 뭐 이렇게 물건을 엄마들 이거 나물도 많이 묻히고 뭐 빨래도 짜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 류마티스는 관절염은 노화가 아니죠. 그죠? 원인 자체가 뭐예요?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면역 세포가 내 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면역 세포가 내 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병이에요. 이건 유전병이죠. 그죠? 류마티스는 어디에 많이 생기냐? 주로 손가락 마디에 많이 생기는데 어디? 중간 마디. 그 다음에 손목에 생기는데 꼭 대칭. 오른쪽이 아프면 왼쪽도 아파. 한쪽만 생기는 게 아니라 양쪽에 동시에 나와요. 그리고 증세가 어떠냐면 얘는 활동 시간에 비례해서 통증이 활동 시간이 증가하면 통증도 어떻게 해요? 증가해요. 근데 얘는 아침 시간에 아침 1시간 정도 통증이 와요. 어떻게? 손을 쥐지는 못해. 쥐어지지가 않아. 뻣뻣해갖고 쥐어지지가 않아. 네. 한참을 막 이렇게 하고 주물르고 피고 해야 좀 부드러워져.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경우에는 따로 그 면역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완치라는 개념은 없어요. 사실 이 관절염은 완치 개념보다는 이제 케어, 관리 쪽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망가진 관절은 완전한 복구는 100% 복구는 안 돼요. 그러나 관리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거에 대한 지연, 통증 케어, 그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복구는 가능한데 이 활동은 계속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한두 달 하다 말아야 될까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65세가 넘어섰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관절 케어를 하시기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원장님 저는요 칼슘하고 비타민 D 먹는데요. 아니 그거는 활동의 일부일 뿐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그거는 뼈 건강을 위한 거죠. 뼈 건강을. 근데 관절이 닳아 없어지면 근육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근육 형성되기 위한 활동. 그죠? 그 다음에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는 거에 대한 지연. 어느 정도 연골 성분을 좀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통증 케어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활동은 예방적 활동을 통해서 관절염을 관리, 케어해주는 쪽으로 가야지 이거를 다 낫겠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관절 주사 맞으니까 괜찮던데요? 하면 병원에서 뭐라 그래요? 한 3번까지는 관절 주사를 맞으라고 해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오지 말라 그러죠? 왜 그래요? 연골이 완전히 닳아 없어서 노가 없어 지금.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어요. 연골 세포가 공격을 당해서 자꾸 닳아서 없어지는 거거든요. 무엇으로부터? 염증 세포로부터. 그러면은 자기 세포 공격을 받는 것은 뭐예요? 활성산소예요. 그죠? 네. 우리 세포가 공격받는 거 활성산소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항산화도 같이 병행을 해서 치료를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예외적으로 척추, 고관절, 무릎, 손가락, 손목 이런 데 외에도 또
관절 염증이 생기는 데가 있어요. 어디에? 어깨. 제일 많이 생기는 이유가 회전근기의 파열. 회전근기가 우리 인체가 가지고 있는 관절 가운데 360도 돌아가는 관절은 어깨밖에 없어요. 그만큼 뭐예요? 활동량이 더 많고 범위가 넓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인대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요. 네.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어요. 네 군데에 인대가 있어요. 근데 이 회전근개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인대가 끊어지거나 상처가 나거나 염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한쪽이 약해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쪽이 약해지니까 인대가 센 쪽으로 뼈가 물러나. 이렇게 잘 맞아 있던 애가 인대가 약해진 쪽에 반대, 인대가 약해진 쪽에 반대쪽으로 뼈가 점점 물러나요. 이렇게. 네. 그래서 엄마들은 주로 애기들 안고 막 이렇게 많이 하죠. 앞으로 이렇게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전방위 탈출. 어깨뼈가 이렇게 앞쪽으로 물러나요. 어디가 아파? 뒤쪽이 아파. 그러니까 나중에는 너무너무 어깨가 아파서 잠을 못 자네. 이렇게 들어 올리지도 못하네. 그거 뭐라 그래? 오십견이라 그러죠. 그죠? 근데 오십견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석회화 건염 아니면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어떻게 해요? 슬개골 탈구. 그죠? 네, 이런 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어긋난 관절은 어긋나서 부딪히면 마찰이 더 심하겠죠. 여기에 또 관절염이 생겨요. 네, 특이한 얘기는 하지만 보통은 이제 뭐 50견 정도로 근육 통증으로 끝나지만 잘못돼서 이렇게 전방이 탈출이 된 어깨는 염좌까지 생긴다. 네, 염좌까지 생긴다. 그래서 자세도 항상 어떻게 가슴 쫙 펴고 어깨를 뒤로 좀 이렇게 해주는 운동.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예, 명치 쪽에 딱 붙여서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뽀드덕 소리가 난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근육이 뭉쳤거나, 예, 근육이 뭉쳤거나, 석회화가 진행이 되고 있거나, 예, 아니면 인대가 약해졌거나.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늘 스트레칭을 하듯이 어깨도 이렇게 잡아주고, 그죠? 예. 이렇게 했더니 뚝딱뚝딱 소리가 난다고. 나 이거 봐. 계속 뚝딱 소리 나.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면 근육이 인대가 이렇게 돼 있어서 상처가 났는데 계속 잡아 돌리면 얘가 안 좋아지겠죠. 이렇게 돌렸는데 뚝딱 소리 나? 그러면 자꾸 하지 말고 쓰질 말고 냅두고 뭐 한의학 병원에 가서 침을 맞거나 아니면 정형외과 가서 물리치료를 받거나 그죠? 정 안 되면은 어떻게 돼? 근육이완제나 수염 진통제를 사서 좀 가라앉혀야 되는데 아유 괜찮아 자고 나면 그냥 뭐 멀쩡해져 그리고 또 써버린다고 엄마들 매일매일 그냥 그렇게 해서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을 쓰다 보니까 이제는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더 이상 어떻게 케어가 안 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 네. 겨울철에는 날이 추우니까 그죠?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 연골의 영양 공급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윤활액 공급도 제대로 안 되고 근육은 경직돼 있고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당연히 관절 통증이 올라가요. 그러면 봄철에는 어떨 것 같아요? 봄철에는 날도 풀리고 뭐 이제 뭐 혈액순환도 괜찮고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죠? 아니에요. 봄철도 조심하셔야 돼요. 왜? 일단 활동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그죠? 겨울에 잘 쓰지도 않고 근육도 약해져 있는데 갑자기 날 좋아졌다고 산으로 나물 캐러 갔다가 아휴 내 얘기하니까 또 속상. 저희 어머니가 아주 나물만 보면 아주 그냥 이성을 잃어버리는 분이에요. 그렇게 몸이 안 좋아. 양쪽 무릎이 인공관절이란 말이에요. 그럼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길 가다가 그냥 딱 뭐가 퍼런 게 올라왔다 그러면 내려갖고 1시간, 2시간 쭈그리고 앉아갖고 얼마 전에 또 가평에 또 지나가다가 그냥 냉이가 그렇게 탐스럽게 올라와 있다는 거야. 거기 가서 하루 캐고선 이제 3시간 캐니까 힘들지? 그 다음날 또 가는 거야. 이틀 연장을 가갖고 냉이를 캤대요. 네. 일주일째 병원 다니고 있어요. 네. 그 엄마
엄마 시장 가서 마석장에 가서 냉이를 사서 드시고 안 아픈 게 좋지.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어? 큰 넓고 공기 좋은데 앉아갖고 그 나물 캐는 그 순간이 힐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니 무슨 뭐 전생에 뭐 일을 하다가 뭐 죽은 귀신이 붙었나. 아 왜 그렇게 나물만 보면 그냥 땅을 파헤쳐갖고 그렇게 다 하는지 몰라. 그러는데 결국에는 그 냉이가 누구 입속으로 들어가? 신원장 입속으로 들어가. 그걸 다 해갖고 또 해갖고 저한테 또 주셔요. 네, 그거 아까워갖고 어떻게 오자마자 즉시 또 그냥 해갖고 반은 데쳐갖고 그냥 고추장 양념해갖고 또 냉이 무침 해야지. 반은 또 냉이 냉장고 끓여야지. 아유 나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들어가고 근심 걱정 늘고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나는 봄이 원망스러워요. 네. 아 봄만 되면 어머니 때문에 걱정이 돼. 얼마나 그렇게 막 다니시는지. 예전에는 건강해서 괜찮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면 안 될 나이인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봄이 되면 활동량이 늘어나니까 관절에 무리가 간다. 그죠? 예. 근데 더 안 좋은 게 뭐냐면 일교차예요. 야 요새 미친 거 아니야 날씨가? 맞아요. 예? 일교차가 세상에 저녁에 남양주는 저녁에 2도 3도 이래요. 낮에는 23도 24도까지 올라가. 일교차가 10도면은 사람이 맥을 못 쳐. 15도 이상이 나면 호르몬 교란이 일어나요. 근데 20도 가까이 일교차가 생겨버리니까 이제 진짜 전라도 사투리로 미쳐버리겠구만. 미쳐버리겠구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적응을 할래 할 수가 없어. 근데 진짜 힘든 건 왜 관절이에요. 관절이 이 기압, 온도, 습도에 엄청 예민하거든요. 관절이. 네. 그런데 일단 온도차, 일교차가 심하다 보니까 혈액순환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관절이 좋아질 새가 없네? 여기에다가 활동량은 늘어났네? 그러니까 진짜 관절 안 좋은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이럴 때일수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관절에 최고로 좋은 명약을 소개시켜드릴게요. 관절에 제일 좋은 명약은 뭔지 아세요? 다이어트. 살 빼는 거, 살 빼는 거. 예? 관절에 제일 좋은 명약은 다이어트예요. 아시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다이어트 챌린지 이제 시작하잖아요. 5월부터. 그죠? 여러분, 체중 감량 시켜야 돼요. 일단. 1kg당 3kg의 하중이 붙으니까 내가 3kg만 빼면 어떻게 돼요? 한 10kg 정도의 하중을 빼는 거야. 몸무게를 3kg만 줄여도. 예. 거기다가 빼는데 근육은 늘리고 체지방은 내리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더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최고의 명약은 다이어트예요. 체중 감량. 체중 감량. 체중 감량이 제일 좋은 명약이다. 그런데 나는 이러고 저러고 어쩌고 같은 거 이유가 이래서 힘들어요. 그러면 이거라도 힘들면 허벅지 근육이라도 올려라. 허벅지 근육이라도.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뭐 하라고요? 까치발 이거 100개. 그 다음에 의자에 앉아서 다리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거 100개. 예. 이렇게 해서 하루 30분 정도만 여유 있게. 그리고 실내 자전거 있는 분들은 실내 자전거 타셔도 되는데 또 안 타던 실내 자전거 그냥 꺼내서 먼지 닦고 빡시게 꽉 조여가지고 뻑뻑해갖고 막 이건 힘들게 해야 돼. 그래갖고 막 무리해서 하다가 또 발목 무릎 삐그덕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앉아서 자전거가 돌아가는 건지 내가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그냥 드라마 한 편 보면서 슬슬 타셔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근육은 자극을 받게 돼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한 5분 정도만 좀 강하게, 좀 빡빡하게, 한 단계 정도만 좀 올리고, 나머지는 편안하게 그냥 걷듯이 그렇게 하시다 보면, 이 뻗었다, 이렇게 늘었다 하는 이 자세 자체가, 자전거 이 자세 자체가 허벅지 근육을 계속 쓰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딱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프로틴 하나 딱 타서 드시면 되지. 진짜. 왜냐면 운동 후에 바로 프로틴, 단백질을 드시면 근육이 늘어나요. 바로 효과가 있어요. 왜? 근육이 필요로, 배고파 할 때 밥 주면 잘 먹듯이 근육을 막 쓰잖아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아미노산 분해가 빨라지고 근육의 에너지 쓰임이 더 커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근육이 뭐라 그래? 아우성을 쳐. 아우, 배고파. 빨리 줘. 아미노산을 더 달라고 막 이래요. 근육 합성 에너지가 아미노산이니까. 그러면 아미노산은 뭘 먹어야 돼? 단백질을 먹어야 되지. 그죠? 그런데, 그래? 그러면 계란, 닭가슴살, 막 이런 거 고기 그냥 잔뜩 먹어. 여기서 소화되는데 시간도 엄청 걸리고 너무 과하게 먹으면 소화 장애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고함량의, 그죠? 네, 고함량의 정제된 단백질을 드시면 칼로리가 낮아요. 칼로리가 일단 낮아요. 순수 단백질은 칼로리가 낮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 전환율이 빠르기 때문에 근육 생성에 도움이 돼요. 그런데 닭가슴살, 소고기, 닭고기, 계란 막 이런 거 잔뜩 드시잖아? 그거는 어떻게 해요? 아미노산 전환율보다 칼로리가 더 높아. 그래서 살만 뒤룩뒤룩 찝니다. 근육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살찌는 속도가 더 빨라져. 그러니까 그런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다. 네, 순수 아미노산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고함량의 단백질을 드시는 게 좋다. 네, 그것도 빠른 흡수를 원하면 7대3, 정확하게 식물성 7, 동물성 3 비율로 되어 있는 거를 드시는 게 좋다. 거기다 비타민 미네랄을 함께 드셔야 됩니다. 반드시. 왜요? 비타민 미네랄을 안 먹고 단탄지를 먹잖아요? 그러면 비타민 미네랄이 세포 속으로 얘네들을 어떻게 포도당, 그죠? 예, 이 에너지를 전달해주질 못해요. 세포 속으로 전달이 안 돼. 그래서 비타민은 언제? 식후에 드시라고 하잖아, 항상. 그죠? 같이 드셔줘야 되는 거예요. 예. 원래는 그런 거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식사하면서 뭐 여러 가지 신선한 과일, 야채 뭐 이런 거 같이 먹어가면서 육류랑 단백질이랑 탄수화물을 섭취하니까 그게 같이 이동을 시켜주는데 요즘은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식후에 비타민 미네랄을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단백질을 함께 드시면 근육을 쓴 만큼 근육 합성이 빨리 돼서 근육이 늘어난다. 이 뜻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허벅지 근육이라도 늘리기도 나는 운동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요. 자세라도 똑바로 앉았어. 자세라도. 네. 그 옛날에 남자들 유명한 영화 있어요. 유명한 영화. 샤론 스톤이 나와갖고 이렇게 다리 꼬고 앉아있다가 다리를 반대쪽으로 샥 꼬는 장면이 나오는 네, 영화 있죠. 그죠? 무슨 영화지? 이게 양다리 침묵이었나? 하여튼 거기에서 뭐 하여튼 나와. 그 장면 하나로 완전히 그냥 샤론 스톤이 떴잖아.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처럼 착신은. 근데 다리 꼬고 앉는 자세가 척추하고 고관절, 무릎 다 안 좋아져요. 지금 우리 나이에 섹시하게 다리 꼬고 앉아 있지 않아도 되거든. 네? 우리 나이쯤 되면 편안한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다리가 안 꺼져요. 맞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네. 올라가질 않아요. 정상이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다리가 안 꺼지는 게 좋아. 그런데도 또 삐딱하게 이렇게 한쪽으로 안 꺼지는데 구지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어거지로 이렇게 항상 척추가 똑바르지 않으면 척추가 기울어지면 고관절이 문제가 생기고 고관절이 문제가 생기면 무릎이 문제가 생겨요. 올바른 자세. 그래서 항상 엉덩이는 깊이 넣고 척추는 딱 세워서 등받이에서 빼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쪽 근육의 균형, 자세의 균형 이렇게 하면 균형이 잡혀요. 딱. 예. 이렇게 해서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무릎은 살포시 모아서 직각이 되게 예, 바닥과 직각이 되게 바닥과 직각이 되게 예, 무릎이 제일 좋은 건강한 자세는요 요거와 직각이 되게 무릎을 이렇게 내려주는 게 제일 좋은 자세예요. 네. 근데 이게 의자가 낮아서 뒤로 푹 꺼지면 이렇게 되겠죠. 의자가 높으면 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거 둘 다 아니다. 요게 가장 좋은 자세래요. 발목에 가장 좋은 자세래요. 예, 그래서 요거를 하루에 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 자세를 계속 유지를 하다 보면 이제 관절이 좀 편안해진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올바른 자세.
네, 요거라도 좀 해라 이거예요. 관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쉽죠, 그죠? 예, 그리고 뭐 관절에 좋은 거 좀 드시면 되잖아. 관절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오메가3예요. 일단 오메가3는 뭐 혈액 건강, 혈행 건강, 무슨 뭐 혈관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오메가3도 먹잖아요. 근데 관절에도 오메가3가 좋아요. 네, 그래서 오메가3가 윤활 액도 보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염증도 많이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를 드시는 게 정말 좋은 선택이다. 그리고 오메가3 다음으로 좋은 게 오메가3 다음으로 좋은 게 뭐야? 항산화제. 제가 말씀드렸죠? 염증은 결국에는 세포의 공격이다. 세포가 공격받아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세포의 공격을 멈추는 것이 항산화제거든요. 그죠? 네, 오메가3는 어디에 많아요? 고등어, 뭐 연어,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어디에 있을까? 고등어, 연어, 멸치. 그렇지. 근데 멸치는 건멸치보다는 그 생멸치 뭐 이런 걸 드셔야 될걸요? 예? 네, 뭐 그냥 오메가3 저 식물성이 있다. 들기름. 네, 들기름에도 오메가3 많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항산화제. 항산화제로 우리가 제일 많이 좋아하는 게 브로콜리죠? 그죠? 그 다음에 토마토. 네. 뭐 이런 거에도 뭐 그다음 베리류, 그죠? 베리류. 뭐 블루베리뿐만 아니라 뭐 크림베리도 있고 뭐 무슨 블랙베리도 있고 뭔 스트로베리도 있고 베리류가 많아요. 그래서 베리류에 있는 성분도 항산화 성분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칼슘 하고 비타민 D. 얘는 같이 드셔야 돼요. 그죠? 네.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이런 거는 같이 복용을 해야 흡수율이 또 올라갑니다.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K, 뭐 비타민 A 뭐 이런 것들은 같이 드시는 거예요. 이런 것도 뭐예요? 뼈도 결국에는 관절이죠. 그죠? 그래서 뼈 건강도 지키고 뼈가 건강해야 어떻게 해요? 연골도 또 같이 부수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식생활 속에서 많이 드시면 좋은데 문제가 있어요. 하루에 이거를 몇 킬로를 먹어야 필요한 오메가3라든가 그죠? 뭐 이런 항산화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올까? 예. 다못 먹어. 하루에 뭐. 한 깎였어. 먹다가 입에서 고등어 비린내 온몸에 고등어 비린내 바르고 돌아다녀도 그걸 다 못 채워. 그걸 못 채워. 예. 들기름? 어떤 양반은 아침에 일어나서 들기름으로 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대요. 들기름 입에를 해갖고 물론 뱉어내지만 들기름이 뭐 입 안에 구강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이물질 이런 거를 또 이게 빨아들인대요. 그래갖고 뭐 어우 누글누글해 그건 맨정신으로는 못해요. 맨정신으로 이걸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좋다는 건 아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이걸 매일 못 먹는다고. 못 챙겨 먹어요. 예. 어떻게 맨날 밥상 위에 고등어만 올라오고 브로콜리만 데쳐서 올라오고 멸치하고 그냥 뭐 이런 것만 오고 잠도 안 오기 새벽부터 그냥 베란다 커튼 다 열어놔갖고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바짝 해갖고 아주 힘들게 만들어 수면 장애 오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좋다는 건 알지만 그거를 생활 습관화하기에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관절에는요, 관절 케어 관리는 첫 번째가 통증 케어죠. 그죠? 네. 예. 일단 통증 케어부터 돼야 통증이 줄어야 좀 활동량이 늘어나요. 그래야 근육이 늘어나든지 말든지 하지.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해. 그죠? 네. 네. 그 다음엔 복구. 좀 연골을 좀 복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복구. 그죠? 그 다음엔 뭐예요? 염증 관리를 해야 돼요. 염증.
그죠? 어느 정도 염증도 좀 잡아줘야 돼. 그래서 관절 케어라고 한다면 세 가지를 뜻하는 거예요. 관절 케어는 뭐예요? 어느 정도 통증도 잡아야 되고 염증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연골도 복구를 시켜줘야 돼요. 왜? 그래서 유니베라에서 만든 제품이 있어요. 뭐예요? 리제니케어. 리제니케어. 우리가 제품 이야기를 할 때 정확하게 제품명을 다 아는 게 중요해요. 리제니케어 A. 네. 과거에는 K였죠. 그죠? 네. 예. 어느 분이 알브라이트를 자꾸 알브라 이래갖고 조비 있잖아요. 예, 알브라 좀 그래. 예. 네, 알브라이트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는 것보다. 그래서 리제니케어 A라고 하는 제품은 K에서 이제 발전을 시킨 거예요. 고함량, 고용량으로.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이 염증을 좀 없애고 그 다음에 통증을 케어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복구를 시키고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걸 통합적으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MCX라고 하는 성분이에요. MCX. MCX. 이게 뭐야? 상백피, 강황. 네, 플러스 강황. 강화. 그래서 우리, 파이톨로직스를 통해서 수많은 가지의 식물, 예, 그 조합, 화합물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근데 바로 이 상백피하고 강황 추출물의 화합물이 무엇을 빠르게 진행해 주냐면 염증을 잡아줍니다. 염증을 없애는데 얼마큼? 시중에 있는 의약품 염증 관리 약하고 같거나 성능이 높을 정도로. 네, 이미 이건 검증이 됐어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염증 제거 약, 그러니까 관절약의 염증 제거 뭐 소염 진통 항생제죠. 그죠? 엄청 독하잖아요. 많이 먹으면 소화불량하고 속 쓰리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부작용 없이 2배 정도 빠른 효과를 과거 K보다 A가 한 2배 이상 높아졌는데 그 함량과 저거를 보니까 거의 의약품과 같은 수준이거나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왔어요. 약 먹는 것보다 이게 훨씬 부작용도 없고 빠르다. 네. 그래서 저도 경험을 해봤어요. 막 두통 오고 뭐 여기저기 아프고 할 때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리제니케어를 까서 뭐 4알 5알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나는 긴가민가 하다가 어느 날 두통이 너무 심하게 온 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쫓아가서 리제니케어 깐 거 있으면 좀 줘봐요. 그래갖고 4알을 얻어먹었는데 정말 씻은 듯이 없어졌어요. 통증을 잡는 효과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사실은 제가 이 봄나들이 많이 다니시잖아요. 리제니케어 꼭 드시게 하거든요. 제가 3개월에 한 번씩 한 통씩 사드려요. 그거 먹고 엄청 좋아졌대요. 네, 너무 편안해지고 손도 그렇고 몸도 되게 편안해졌다고. 그러니까 냉이케어로 그렇지. 냉이케어로 다니는 거지. 네, 그래도 아프대요. 그래도 그렇게 하면 열심히 하면 안 되지. 물론 이틀 연속을 냉이를 가러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예, 아무튼 그래도 일상생활이 좀 편해졌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좀 기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NAG. N-아세틸 글루코사민. 네, N-아세틸 글루코사민. 이게 시중에 글루코사민 많이 팔죠? 네. 글루코사민 뭐 100mg 해갖고서 막 팔잖아요. 근데 글루코사민하고 N-아세틸 글루코사민하고 뭐가 차이가 나요? 단가 차이가 일단 심해요. 글루코사민은 싸요. N-아세틸 글루코사민은 한 3배 정도 비싸요. 근데 비싼 게 아니에요. 일반 일반 글루코사민 하고 N-아세틸 글루코사민 요거는 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글루코사민은 우리가 먹잖아요.
그러면 소장에서 대사 효소가 얘를 분해를 해서 이 분해 과정에서 얻어지는 게 N-아세틸 글루코사민이에요. 연골 성분이고 모유 성분이고 우리 인체 내 그 히알루론산 아시죠? 히알루론산 성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글루코사민을 사서 먹어봤자 여기에서 소화 대사를 통해서 전환을 해서 일부 요만큼 얻어지는 게 N-아세틸 글루코사민이에요. 근데 얘는 우리 고유 성분이에요. 소화해서 전환시킬 과정이 필요 없이 바로 얘는 100% 흡수가 되는 성분이에요. 얘는 먹으면 함량 100%가 우리 몸에 도달한다면 얘는 먹으면 한 30% 정도밖에 전환이 안 돼요. 전환율이 낮아요. 흡수 속도도 느려요. 소화 대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N-아세틸 글루코사민이 그죠? 소화 부담도 없고 흡수 속도도 빠르고 흡수 함량도 빨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효과는 어차피 관절, 복구, 그 다음에 뭐 연골 어느 정도 복구를 해주고 염증 케어도 해주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둘 다 같은 효과지만 얘는 효과가 하나 더 있어요. 얘는 피부에 히알루론산 성분이잖아요. 피부 보습까지 해줘요. 그 얘는 그냥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좀 소화불량에 속도 더부룩하고 변비도 생기는 것 같고 많이 드시면 푸석푸석해지고 그러는 반면에 머릿결도 푸석푸석해지는데 얘는 드시면 부담도 없고 흡수도 빠른 데다가 피부 보습까지 되니까 머릿결도 피부도 푸석해질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얘는 가격이 높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요거에 수십 배를 농축을 해서 만든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소화 능력이 좀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이것보다는 이걸 선택하는 게 좋은 선택이에요. 맞나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리제미 케어의 이제 주요 성분이라고 한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MCX하고 그 다음에 N-아세틸 글루코사민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부수적인 그죠? 부원료들도 들어가 있죠. 당연히 뭐 알로에 들어가 있겠죠. 중요한 건 이 제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중에 나와 있는 관절 통증, 그 다음에 연골 복구, 뭐 이런 그 관절 관련 케어하는 의약품. 약이에요.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그냥 약으로 고시한 제품이죠. 걔네들보다 효과 면에서는 훨씬 더 월등하거나 대등하게 이미 임상 자료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약은, 관절약은 병원에서 줄 때 뭐 한 달치, 두 달치, 석 달치 막 줘요? 아니에요. 정형외과나 뭐 이런 데 가서 약 달라 그러면 많이 주면 5일치. 먹고 또 오라 그래요. 그죠? 왜 그래요?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좀 봐야 되거든요. 많이 먹으면 기본적으로 소화불량 오죠. 그죠? 소화장애가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그런 장애가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부작용이 없어요. 없어요. 효과는 확실해요. 의약품만큼이나. 그죠? 예. 그리고 우리 몸에 들어오는 천연 성분이고 MCX는 특허 성분이에요. 그죠? 예. 그만큼 검증된 원료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런 걸 드시면서 우리가 봄철 관절 건강 지금부터 신경 쓰셔야 돼요. 이유가 뭘까요? 여름이 되면 또 괜찮은 듯 하다가 쑤시고 아프고 별려요. 왜 그럴까요? 관절은 습도, 온도, 기압 세 가지에 반응한다 그랬죠? 이제 여름철이 되면 저기압권으로 들어가요. 그죠? 무거워지죠? 네. 그러면은 관절낭에 아까 여기에 이 주머니에 압력이 가해지면서 통증이 좀 심해지거든요. 통증이. 그러니까 비가 올라면 온몸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천명이라고 하죠. 그죠? 이제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 몸은 이미 일기예보다. 비가 올라나. 그래서 지천명이 괜히 오는 게 아니라 그쯤 되면 여기저기 쑤시니까 비가 올지 안 올지 다 알아. 그래서 하늘의 뜻을 아니까 지천명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 신원장 생각입니다. 예, 아무튼 우리 일상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활동이 보장돼야 돼요. 그죠? 예, 활동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특히 주부들께서 많이